원래는 이게 그 소위 엔지니어들을 위한 그런 사실 코스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데 아마 이 경영한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총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만약에 저랑 같이 한 3시간 하면은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논하드린 게 요게 그 카피를 한 페이지씩 그 한 부분인데 그 가장 오늘 그 얘기하는 거에 키 컨셉만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 한 3, 40분은 컨텍스트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 책의 그 팩트 중심으로 한번 뛴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쭉 이걸 갖고 갈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포일을 좀 시간이 없어서 잘 정리를 다 못했는데 하여튼 갖고 컨텍스트 하에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가셔서 자기가 읽고 공부하는데 아마 굉장히 쉬울 거예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방에 계신 분은 더군다나.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이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걸 이게 금방 스크린에 나온 걸 카피한 건데 예를 들면 뭐 북밸류가 쉐어당 얼마인지 캐시플로우가 베이직 쉐어가 얼마인지 프리 캐시플로우가 쉐어당 얼마인지 쉐어당 프리 캐시플로우를 다 내거든요. 그럼 이제 이따가 그 컨셉이 나온다고. 그다음에 리턴 온 에셋 이퀴티 뭐 R&D의 세일즈 뭐 여러분 아시는 게 많지만 이게 맨날 그냥 나오고 누구나 마이크론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컨셉이 안 들어가면 그게 얼른 인터널라이즈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이게 머릿속에 싹싹 들어온다니까. 그러고 더군다나 비교치를 보면은 더군다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파워풀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를 갖고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번에 내 목표를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를 회사에 financially adequate하게 만들겠다. financial adequacy를 달성하겠다는 얘기를 할 걸 기억을 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역시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내가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월드와이드 베이스로 SBU의 캐시플로우를 만들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나 하는데 그냥 그렇게 힘을 낀다고 지금. 왜? 각 컴포넌트별로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컴포넌트별로 그런 컨트롤이 지금 안 돼가지고 이 이슈가 지금 상당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슈가 많은데 그러면 왜 자꾸 내가 월드와이드를 떠드나 한번 반도체 특히 계신 분들 한번 이거 좀 보십시오. 한번 보고 느끼시는 점 없어요? 이 Q1에 말이야. Q1의 HA는 말이야. 이게 뭐냐고. 근데 우리 경영회의 할 때 한 번이라도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물론 LCM이 있었다, 뭐 unfavorable LCM low cost of 마켓 가격에 그럼 최소 상목 이거 바더가 안 돼요? 월드와이드에 지금 반도체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서브시디리에서 과연 이만큼 어카운팅 차지를 먹고 그게 이걸 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또 이 어카운팅 차지를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에서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해 갖고 넷 캐시플로우하고도 즉시 영향이 미칠 텐데 이런 거 이만큼 그로스 마진이 네거티브하게 벌써 나오는데 그럼 캐시플로우에도 즉시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누가 캡처하냐고 아무도 사일런트하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그죠?
그러면 왜 자꾸 이 어카운팅 저거 했는데 왜 자꾸 캐시플로우를 얘기하고 저거 하느냐.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카운팅 프로핏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그 P&L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게 갖고 이제 그 특히 그 중에서도 이번 해에는 프리 캐시플로우를 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캐피털 인텐시브한 그 산업일수록 아까 그 퍼 쉐어당 프리 캐시를 플로우를 따질 정도니까 이제 그 컨셉은 내겠지만 앞으로 그 이 인베스터들이 특히 그 미래의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거든.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포기분 될 수가 있어요. 이미. 그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야. 이걸로 따지면 그죠? 왜? 그러면 금년에 잘 장사를 하고 잘 인벤토리 매니지하고 모든 걸 하면은 향후에 이거는 좋아지거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반드시 있다는 줄 다 알게 돼. 왜 쉐어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강조를 하게 돼. 우리 회사의 경우 뭐 이게 왜 저한테 뭐 일일이 다 얘기 뭐 한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당히 시리어스한 이슈인데 얼른 한번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서 그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항목이 결국은 그 자금의 원천과 이제 사용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그 리덕션 인 캐시가 있잖아요. 한 그 현재 그 연말에 만약에 연말에 캐시가 99년 말에 캐시가 1억 불이었는데 그 2000년 이제 말에 그 이게 5천만 불이 됐다고 그랬을 때 캐시가 줄었잖아요. 근데 그 캐시가 줄은 게 뭐냐 이거지. 그거는 그만큼 캐시를 5천만 원을 어디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스가 되는 거죠. 얼핏 그냥 이 커먼 센스로 하면 캐시가 줄었으니까 이게 캐시가 날아간 거다. 그런데 캐시를 5천만 불을 어딘가는 썼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로 쓴 거야. 그죠? 이거 보세요. 캐시를 자기가 온 핸드로 가진 게 1억 불 아니야. 근데 1억 불인데 이게 이제 연말 시산에 딱 잡혀서 밸런스시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밸런스시트에 1년 후에 5천만 불로 줄었다는 얘기는 5천만 불을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원천이 돼서 어디다 쓴 거야? 이걸 뭐 월급을 줬든 뭐해 줬든.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그렇게 그 인투이션을 이용하시면은 캐시가 이렇게 줄었다 그러는 게 그만큼 그러니까 그 소스를 이 캐시를 그만큼 드레인을 시킨 거죠. 왜? 유시지가 많았으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거기 이 인크리스 항목을 보십시오. 전부 여러분들이 보통 때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간과하는 일들이야. 별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야. 이봐.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늘었다. 뭐 인컴 텍스가 페이어블이 늘었다. 어크루드 라이빌리티가 늘었다. 디퍼 텍스가 늘었다. 뭐 전부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아는 거는 그 쉐어홀더 이퀴티 지난번에 우리가 연말에 쉐어홀더 이퀴티가 굉장히 늘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금의 큰 원천이 됐잖아. 동시에 또 이 EUCG는 보십시오. EUCG는 보면 여러분들이 인벤토리는 잘 알고 있지. 근데 리시버블 그렇게 많이 안 따지죠. 그죠? prepaid expense 뭐 net PPN이 그러니까 property plant equipment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따지지. 그죠? 그 고정자산 투자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short-term borrowing 같은 것이 줄었다는 얘기는 short-term borrowing을 갚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쓰인 거죠. 그 다음 페이지. net cash flow는 net income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non cash items. 제일 루디멘터리하게 여러분들이 원초적으로 보는 게 depreciation하고 amortization 더해줘 갖고 이게 net cash flow라고 그러는 아주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이 operating에서 액티비티에서 벌어진 캐시 플로우를 플러스 마이너스 changes in current asset liability. 이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프리 캐시 플로우는 거기에다가 이 소위 그 모든 걸 이제 그 투자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남는 거야. 왜 그러면 아까 마이크론에서 쉐어당 프리 캐시 플로우를 쓰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total cash available for distribution to owners and creditors. 그죠? After funding all worthwhile investment activities. 모든 투자 활동을 한 후에 두 사람한테 오너라는 게 뭐 그 누구냐면 결국은 저 쉐어홀더 아닙니까? 그리고는 크레디터. 근데 사실은 순서는 크레디터가 먼저지. 왜냐면 이자라기보다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이자는 이미 뭐 앞에서 캡처가 됐을 거고. 그래서 그 free cash flow란 말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썼던 건데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이 된 거고. 그다음에 discounted cash flow는 소위 말해서 그 이 미래에 이제 1년 차, 2년 차에 쭉 돈 들어온 거를 그때마다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에 여기 뭐 그 5천만 원이 들어오고 1억이 들어오고 1억 3천이 들어오고 쭉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현가로 오늘의 값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10%면 10%, 15%면 15%. 이 돈도 이것도, 그죠? 이것도 이게 뭐 계산기로 이제 그냥 다 나오는 건데 이럴 때 이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리턴 온 이퀴티를 하느냐 뭘 하느냐 하는데 이따가 제가 일러스트레이트를 해드리겠지만은 리턴 온 에셋이 상당히 그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지금 사람들이 그 우리 같은 특히 회사에 아주 적절한 게 이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털이에요. 인베스티드 캐피털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남한테 인트레스트를 주고 공짜로 보던 건 말고 인트레스트를 한 그런 그 은행에서 부채한 모든 부채와 쉐어홀더가 돈을 준 이퀴티 이것이 우리한테 투자를 해준 캐피털이라니까. 그러니까 캐피털 그럴 때 데트를 잘 생각들 안 하는데 반드시 미국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캐피털이라는 거는 데트와 이퀴티가 합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EBIT 그러니까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그 다음에 1-tax라는 건 텍스 레이트가 있으니까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1-tax를 한 그 진짜 자기의 earning 그거를 정말 인플로이한 인베스티드 된 캐피털에서 얼마나 리턴이 있느냐를 보는 게 우리 회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왜? 데트와 쉐어홀더의 그 이 포션이 아주 굉장히 크고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아주 모든 초점을 갖고 우리 회사를 따지니까 그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데트를 갖다가 A라는 회사는 10%에 900불 뭐 900 밀리언을 데트를 가졌고 B라는 회사는 데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퀴티가 전부 1000이야. 1 빌리언이야.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인트레스트 익스펜스가 A 회사는 생기고 B 회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리턴 온 이퀴티를 보라고. 이퀴티가 100이 아니에요. A 회사는. 거기에다가 리턴 어닝을 합하면 18%야. 이것만 보면 말이에요. 이 회사는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 회사들이 과거에 이제 데트를 많이 하고서 그 한 방법이라고. 근데 B라는 회사는 보면은 7.2%밖에 안 돼. 왜냐면 모든 게 다 이퀴티니까. 근데 우리 현대전자는 이퀴티가 이제 많아갖고 ROE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죠? 그 ROA는 이제 리턴 온 에셋인데 그것도 이렇게 서로 그 데트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털 하면 양 회사가 똑같게 돼 있어. 왜? employed and capital. 데트와 이퀴티를 합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true 이 measurement가 된다 이런 개념이지. 응?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ROIC를 이제 자꾸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의 개념은 basically 뭘 저거 하냐면 마지막에 그 이 common stock에 이제 그 earning이 남는 거. 예를 들면 preferred dividend니까 배당을 우선 해줘야 되는 우선 배당을 하고 있는 우선주에 해당되는 걸 다 빼고 common 그러니까 보통주에 해당되는 earning을 갖고 이 우리가 저 outstanding share를 나눌 때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EPS란 말을 earnings per share란 말을 쓸 때 그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common share 보통주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왜? 그거는 그이저 preferred 된 거에 대한 그 미리 그거는 배당의 의무가 있는 것들 이런 건 다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EPS라고 그럴 때의 개념은 마지막에 우리 보통 주식을 그냥 덜렁덜렁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earning이 얼마냐 하는 때 EPS란 말을 쓰는 건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설명을. 그 다음 페이지. 거기에 이제 중간에 보면 NPV가 있는데 Net Present Value가 뭐냐면 결국은 모든 인플로에 대한 이 future 그 cash flow의 Net Present Value를 만들고 net가 아니라 Present Value를 현가를 따지고 Cash Outflow를 Present Value를 뺐을 때 그게 소위 Net Present Value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happen to be 첫 해하고 둘째는 5천만 불, 1억 불이 아웃플로우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손해가 나갔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net present value니까 5천이 될 거고 요거는 또 그만큼 해서 뭐 9,500이 되든가 이거하고 이렇게 플러스 된 거랑 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소위 이제 net present value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은 좀 보링할 텐데 그 대신 이따 이 제 슬라이드는 아마 상당히 인사이트풀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은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IR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Internal Rate of Return. 거기 책에도 다 나오지만 그건 뭐냐면 Internal Rate of Return은 그 Net Present Value가 제로가 될 때 그거를 찾는 거야. 계산기가 찾아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Net Present Value가 우선은 플러스가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 된 것이 마이너스보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Net Present Value가 제로보다 적다는 건 아웃플로우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현가로 칠 때.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뭐 통신에서도 오늘 영업해야 하는데 이게 뭐 전략적으로 ADSL 뭐 KTM 막 저 나가면 나중에 된다는 거야. 그죠? 그 된다는 얘기에 implicitly 그 엔지니어가 얘기하는 게 이 플러스가 뒤에 엄청 생깁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 걸 자기가 해봐가지고 제로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 딱 제로 되는 시점을 찾아보자는 거지. 그럼 계산기가 찾으면 여기는 이 책에는 15%면 너 적어도 이 15% 이걸 허들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IBM에서 우리 LCD랑 내고 하는데 이자를 11% 달라. 왜 그래? 우리 인터널 허들 레이트가 10%, 12%니까 그 이하는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인터널 자기의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 제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다르죠. 그죠? 자기네들의 이제 코스트 오브 캐피털 뭐 다 따져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는 소위 그 코스트 오브 캐피털을 계산하는 건데 그건 제가 이따가 일러스트레이트를 해줄게요. 이걸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으네.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소위 아까 EVA, Economic Value Added를 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캐피털 인플로이 된 게 얼마고 거기에 코스트 오브 캐피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BC 들어가는데 소위 EVA라는 거. 이 EVA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EVA는 그 코스트 오브 캐피털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EBIT 2025에서 그 코스트 오브 캐피털 에 들어간 100을 10을 갖다 빼준 truly 15만이 진짜 우리의 리턴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EVA의 어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가 free cash flow인데 보십시오. 1년 차에서 쭉
나가는데 에빗에서 1 마이너스 텍스 레이트를 해야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캐시플로우가 인플로우가 있는 게 생기죠. 그래서 디프리시에이션 더해지고 캐피털 익스펜디처 마이너스 해주고 그다음에 changes in net working capital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 갖고 그걸 프리 캐시플로우로 써준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연도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프로젝션을 애널리스트들이 뭐 10년을 합니까? 20년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이렇게 한데 합치니까 그거를 present value of free cash flow in year 1 to 6, 6년을 했네 이거는. 그래갖고 12%에다가 free cash flow를 다 더해서 아니 더한 것보다 12%로 각 해를 갖다가 연차별로 현가를 만드는 거야. 현가를 만들어서 합쳐버린 거야. 그랬더니 총 5억 8,600만 불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회사가 거기서 끝나질 않잖아요. 계속 회사는 운영이 되잖아. 그러면서 어떤 형태든지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7차년도에 마지막 해에 캐시플로우가 이런 정도로 이제 했다는 거를 그 가정할 때 맨 밑에 반드시 터미널 밸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그때까지는 캡처를 했는데 7차년도 이후에 앞으로 계속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팹을 뭐 얼마를 쓰는지 뭐지만 또 감가상하고 뭐 쓰고 하는데 터미널 밸류를 어떻게 해줄 거냐. 마지막 해에 자기가 소위 프로젝션한 프리 캐시플로우를 나눠주는데 KW-G라는 게 뭐냐면 K는 이게 코스트 오브 캐피털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하겠지만 그다음에 G라는 게 이게 이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쓰는 게 어떤 그로우스 레이트를 소위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우스 레이트를 프로젝션을 해준다고. 근데 이거를 인투이션으로 설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거기 그 장에서 보면은 페어 마켓 밸류 오브 이퀴티라는 게 보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5억 불을 해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데트를 빼주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야지 진정한 의미의 그 이퀴티의 그 페어 마켓 밸류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다가 나누기 주가를 하면 주당 소위 값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데트는 건 이미 남한테 이미 줘야 되니까 그거는 크레디터한테 빼줘버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그 이 자기가 아웃스탠딩 쉐어를 나눠주면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주당 이 회사의 가치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게 현 주가보다 언더 밸류가 돼 있다, 오버 밸류가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그 하는 거죠. 이제 진짜 한번 서로 이해를 진짜 했나 들어와 보자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프리 캐시플로우는 반드시 귀속이 두 군데에다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데트를 우리가 준 데트 홀더하고 먼저 주고 이퀴티 홀더한테 반드시 가게 돼 있다고. 이게 밸런스 시트 아니에요, 그죠? 저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빵빵 서로 밸런스가 맞게 돼 있잖아요. 왼쪽에는 에셋이 항상 자산이 들어가는데 이 자산이 이 소위 커런트 에셋 이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 라이빌리티가 있는데 이제 데트는 저거 아니 이거는 이제 페이어블이나 이런 것들 운영상에 필요한 오퍼레이션의 운영. 그러면 요거 두 개, 요거에서 그러니까 고정 자산을 저 취득하는 데 쓰고 이거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쓰고 자기의 그 캐시의 그 저 뭐야 이 네트워킹 캐피털이 어떻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늘었냐 낮았냐 요거를 종합만 딱 하면은 그리고 텍스 팩터만 빼주면 이 오퍼레이팅한 캐시플로우가 반드시 요기 아니면 요 사람한테 나머지가 갈 수 있게 돼 있는 그 매력 때문에 이 특히 이 저 우리 인베스터들은 야 데트가 얼마나 있냐 이걸 꼭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나머지가 쉐어당 얼마를 얘네들이 매년 제너레이트 해줄 수 있느냐는 거를 항상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베스터들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저 루킹 하는 거를 갖다가 왜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무시하냐고. 내 포인트는.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도 그 질문을 했던 게 이 사항 아닙니까? 그죠? 질문을. 과연 쉐어홀더나 그리고 데트홀더한테 다 준 후에 쉐어홀더한테 줄 수 있는 넷 프리 캐시플로우가 정말
있느냐 이거지. 이게. 그리고 이건 우리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귀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거를 계산할 때는 이미 반드시 이 투자 네가 쓰고 싶은 것도 다 쓰게 해준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미니멈 그 리턴을 여기다 주는데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원하는 미니멈 리턴이 있어. 데트 홀더는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12%를 반드시 이자를 먹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퀴티 홀더는 자기네들이 우리의 리스크 팩터, 아까 그래서 베타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현대전자에 투자할 때는 거기에 리턴이 있으니까 돈을 그 17,500원에 넣지 왜 넣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우리 회사는 반드시 최소한 이 weighted than average cost of capital 정도는 돈을 리턴을 벌어내야지만 이게 아구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조차도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언해피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에 관해서 자꾸 그때들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벌써 그 어닝의 히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캐시플로우 하는데 물론 이걸 다 도와주고 해서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자산을 많이 취득한 사람이 디프리시에이션 많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 디프리시에이션이 많이 됐다는 게 캐시플로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그 미스컨셉션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우리들이 그 쉽게 생각한다고. 디프리시에이션은 이건 반드시 그 바텀 라인에 그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내가 이건 얘기했지만 뭐 저하지만 반드시 캐펙스나 워킹 캐피털 늘리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하자는 거지. 응?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파이낸스를 하느냐 하는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진짜 이 매칭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일러스트레이트를 하면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아까 얘기한 이게 earnings before interest after tax이기 때문에 텍스가 다 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 남는 거지, 그지? 그렇게 따져야 돼. 왜냐면 텍스도 그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디프리시에이션을 더해주고 캐펙스를 빼주고 네트워킹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이게 이제 매년 생기는 캐시플로우인데 이거를 데트 홀더한테는 반드시 프린시플하고 인트레스트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쉐어홀더한테는 디비던드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스탁을 리퍼처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합계한 게 이거 다 합계한 것보다 많아야지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린 맨날 이거 지불하다가 허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폼 밸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런 그 데트를 뺀 상태에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의 팩터로 프레젠트 밸류를 해주는 게 그 회사의 폼 밸류가 되고 쉐어 밸류는 아웃스탠딩 쉐어를 나눠주면은 일단 그 쉐어에 대한 밸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얘기한 걸 이제 자꾸 그 일러스트레이트해서 종합하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우리들이 지금 잘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금년에 1조를 3천억을 했다 그러면 1조 3천억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뭘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나 되지 않겠어요? 그죠? 1조 3천억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게. 그럼 보자고.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혼돈을 하는데 뭐냐면 사실 넷 인컴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의 순이익. 그것도 단기의 순이익이 없다는 건 우리한테 큰 죄악이에요. 옛날에 많이 벌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왜냐면 그거는 어딘가에 다 디플로이가 돼 있는 거야. 벌써. 그죠? 자산화에도 쇼텀 인베스트먼트를 했던 뭐는 반드시 그거는 단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익치 회장이랑 하면 이게 얘기가 돼요. 왜냐면 그래 맞아. 우리가 단기 순이익, 단기가 중요한 거야. 단기가 정말 중요해요. 뭐 자꾸 뭐 스트래티지에서 그에 요때는데 단기가 과거에 그게 소용없어요. 그거는 과거에 다 어딘가에 지금 디플로이가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캐시플로우에 이 영향을 많이 주고 이제 뭐 아까 해서 리턴 온 이퀴티에 대해서 좀 이 데트 레벨 때문에 다르다는 건 보였지만요. 스틸 리턴 온 이퀴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이제 봅시다. 그때도 내가 이걸
한번 그 우리 중역 회의에서 보여줬지만은 이게 컴팩이라는 회사고 델이라는 회사인데 세일즈 그로우트를 보면은 델이 굉장히 이건 우리가 다 알지 뭐 델이 굉장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에빗을 보면은 퍼센티지로 보면은 컴팩이 높더라고 델보다 오히려 세일즈 그당. 그 다음에 세일즈의 그 넷인컴 퍼센티지가 보세요 5.3 대 5.1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만 보고서 이 회사의 그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뭐 보세요 여기 세일즈당 넷인컴이 0 이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턴온 소위 그 세일즈가 좋잖아 회사가. 그러면 컴팩을 더 높게 평가할 거냐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레이쇼들이나 이런 걸 한번 항목을 보라고.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이거를 지금 저렇게 썼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소위 그 리턴 온 이퀴티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그 리턴 온 이퀴티가 주식이 엄청 이퀴티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낮은 게 우리 회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에 우리 수익이 나빠서 그런다고. 응? 맞죠? 그 맞는 얘기인데 토탈리 그거는 그렇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야. 왜? 저걸 보세요. Net income sales 곱하기 sales assets 자산에 대한 그 다음에 assets equity 우리 뭐 수학 다 했으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건 equity에다가 이것만 보죠. 그러나 그 decompose를 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그 액티비티를 해갖고 결과적으로 리턴 온 이퀴티가 나온 거거든. 그럼 그걸 보라고. 컴팩은 이것만 보면 좋아요. 근데 에셋당 세일을 보면은 좀 더 차이가 나. 대리 확 더 이 세일이 많아. 에셋을 조금 디플로이 하고도. 근데 이퀴티의 에셋에 보면은 이것도 커. 근데 이게 멀티플라이 팩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48대 18%의 이런 투자자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다른 그 결과를 가져온다니까. 왜냐면 멀티플라이어 팩터 때 그 곱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특히 자기의 에셋을 어떻게 디플로이해서 세일즈를 한다거나 자기 이퀴티 있는 것만큼의 어떤 에셋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그노를 하거나 굉장히 별로 그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지. 내 포인트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또 다른 더 극적인 그 이 회사의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이거는 비어 회사인데 이거 보세요. 넷 인컴하고 세일즈 보면은 0.04에 뭐 굉장히 차이는 나요. 그러니까 레드훅이 아주 넷 인컴이 좋지. 근데 이 세일즈 에셋 이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퀴티의 에셋의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곱하면 뭐 이건 도대체 뭐 비교가 안 될 이런 식으로의 그 엄청난 근데 이건 실제 케이스니까 뭐 이걸 숫자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파워풀하다 이거죠. 그죠? 파워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책에 근데 다 이제 나와요. 그 책에 나오니까 이것도 저 케이스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때 하면서 같이들 적은 건데 이 넷인컴의 그 증감이 이제 이렇게 한데 연도가 이제 가면서 굉장히 이제 이 디플로이를 잘한 거죠. 에셋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퀴티 이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리턴 온 이퀴티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것도 실제 케이스인데 그만큼 아주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쇼에서 아까 이런 거 관련된 게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Days receivable, days payable. 그리고 우리가 자산에 대한 거가 이제 굉장히들 쉽게 얘기해서 자산이 늘었다는 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상당히 뭐 자산이 얼마다 그래서 9,900만 불이 이것도 그 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한 5억 6천만 불로 늘은 케이스거든. 그럼 이게 한 4억 불이 늘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이 4년 동안에 근데 보면은 이 소스가 제일 중요한 건 한 8,200이 그래도 이 프로핏에서 제너레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합쳐가지고 이게 리테인드 어닝이 돼서 나름대로 이걸 서포트를 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 페이어블도 보면은 그 잘 이 매니지를 해갖고 이만큼 소스가 된 거야, 그만큼 외상 매출 저 매입금도. 그다음에 어크루드 익스펜스 그렇고 그다음에 번들을 또 컨버티블 번들을 이슈했고 그다음에 커먼 스탁을 이제 그 32불에 1 밀리언 쉐어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플럭 피겨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그 정상모가 맨날 그냥 여기서 메꿔주는 거거든 우리는. 왜냐면 이 자산을 이렇게 늘린 거에 대한 정상적인 방법에 우리 운용이 안 돼가지고 막판에 쇼텀 뱅클론을 그 계속 갖다 CP니 뭐니 막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플럭 피겨가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게 모자르면은 어떤 형태든지 이 에셋을 줄이든가 뭘 해야지만이 이저 뭐야 데트가 안 늘리고 그 조치를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그거 자꾸 무너지니까 그거를 좀 이 막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그 텍스에 대한 그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을 것 같아서 이제 책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트레스트가 전혀 텍스가 디덕트가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A라는 회사는 데트가 하나도 없고 이퀴티로 전부했고 여기는 데트와 이퀴티를 1,000씩 썼어. 10억 불씩. 근데 ABC earnings before interest tax가 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양 회사가 그건 뭐 같은 회사니까. 텍스는 500씩 또 똑같이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소위 profit before tax도 똑같고. 근데 인트레스트를 여기는 제로가 될 수밖에 그지? 부채를 빌린 게 없으니까. 부채를 빌려갖고 10% 이자를 냈거든. 100. 그래가지고 profit after tax가 500과 400이 됐어. 이게 차이가 분명히 생겼죠. 근데 distributable fund는 아까 얘기한 귀속분은 뭐라고? 인트레스트 제로, 디비던드는 이거를 다 일단은 주주한테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500. 근데 이 사람은 100은 저 데트 홀더한테 줘야지. 인트레스트라는 명목으로. 그다음에 이익은 400만 디비던드를 줘야지. 그럼 마지막은 반드시 갖게 돼 있다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라이프가 좀 컴플리케이트 된다 이런 얘기야. 왜냐면 이건 텍스가 없다는 가정 아닙니까? 그죠? 텍스 팩터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 달라지는 거지. 이 매력 때문에 이제 데트를 자꾸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오너들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보세요. 이퀴티가 이거고 똑같아 아까 같이 ABC 됐는데 인트레스트 가져가고 소위 profit before tax가 이렇게 되지. 근데 텍스를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50%를 그죠? 근데 여기는 텍스를 요거에 대해서 50%니까 4, 5천만 불을 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위 after tax 한 프로핏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 그럼 인트레스트는 제로니까 제로, 디비던드는 500을 다 주니까 500이 디스트리뷰티블 펀드인데 여기는 인트레스트가 100인데 디비던드가 4억 5천이 돼갖고 5억 5천만 불이라는 5천만 불이 더 생긴 거 아니야. 이 귀속분이. 왜? 텍스가 디덕터블, 인트레스트가 텍스 디덕터블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그 이자를 내고라도 이 이퀴티를 안 늘리고 저걸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데 그걸 좀 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은 보면 소위 이거를 영어에서 이제 우리가 레버드 된 폼이나 아니면 부채를 안 쓴 unlevered 폼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부채를 안 쓴 회사예요. 그죠? 부채를 안 쓴 회사인데 보면은 보세요. 리턴 온 이퀴티가
그 12.5%가 되는데 여기는 13.3%가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소위 이 데트 이슈 때문에 그런 거지. 이퀴티가 작고 데트를 썼기 때문에 또 텍스를 이제 텍스 이펙트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P 레이쇼 같은 건 뭐 프라이스 버닝은 그 이퀴티 밸류를 보라고. 이퀴티 밸류 보면 이게 확 높죠. 그럴 수밖에. 근데 데트 밸류는 제로지. 근데 데트 밸류는 이거는 그 저 2억 20억 불을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2억 불이 인트레스트가 나왔고 이거는 데트는 그 밸류가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폼의 밸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데트 홀더와 이퀴티 홀더의 전체니까 5250, 5960이 되는데 이 폼의 밸류가 늘고 리턴 온 이퀴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텍스 세이빙을 데트를 쓰면서 만약에 이걸 프레젠트 밸류를 해갖고 매년 하다 보면은 이 앞으로 그 특히 더군다나 퍼페추얼 밸류를 하면은 10%의 디스카운트 저 인트레스트 레이트에 회사에 이만큼 더 그 가치를 공유해 주는 거지. 그만큼 텍스 쉴드가 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적정한 데트는 굉장히 그 절대로 크리티사이즈를 받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그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때 이슈지.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그 한번 그 케이스별로 한번 따져 봅시다. 이게 상당히 근데 스틸 그 어닝이라는 게 굉장히